짱구는 못 말려는 1992년 4월 13일 아사히 TV에서 첫 선을 선보인 이래로 현재까지도 방영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의 장편 애니메이션 중 하나입니다. 이제 횟수로 30년을 맞게 되는 짱구가 이토록 오랫동안 그 명맥을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은 단연코 시청자분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감독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고 미츠루, 하라 케이치, 그리고 무토 유지는 각각 자신의 스타일과 철학을 가지고 짱구를 연출했는데요. 특히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편 애니메이션 특성상 감독마다 캐릭터 해석과 활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 차이를 통해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짱구를 맡고 있는 3대 감독 무토 유지에 대해서는 블랙 코미디나 성적 유머, 병맛스러운 연출과 같은 이른바 B급 감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는 무조건 무토 감독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연출에도 제한이 생긴 데다가 때마침 짱구에서 B급 감성을 담당해온 몇몇 제작진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감성들도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태의 장편 애니메이션처럼 짱구 역시 많은 연출가와 애니메이터를 배출했는데요. 선이 적고 매수에서도 크게 터치하지 않는 데다 어느 정도 수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스태프들에게 짱구는 기회의 장이자 놀이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즈시마 츠토무와 유아사 마사아키가 짱구를 통해 성장한 연출가이자 애니메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새로운 표현을 시도함으로써 짱구만의 독특한 감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즈시마와 유아사 같은 스텝의 퇴사 이후 짱구만의 감성이 사라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재미난 애니메이션 이야기 RCJ. 무명 만화였던 짱구는 못 말려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사실 우연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아사히 TV는 월요일 저녁 7시에 방영될 아동용 애니메이션 기획을 찾고 있었는데요. 80년대부터 도라에몽을 위시한 후지코 원작의 애니메이션으로 큰 재미를 본 아사히였기에 본래는 이 시간대에서도 후지코 작품을 방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미 같은 시간대에 피구왕 통키라고 하는 쇼가쿠칸 만화 원작의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 앞뒤로 같은 출판사의 만화가 방영되는 것은 어려워 아예 후지코 원작 이외의 작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사히 통신사의 한 프로듀서가 정년지에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아사히 통신사가 직접 짱구는 못 말려의 애니메이션화를 기획하면서 아사히 TV의 월요일 7시 자리는 짱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시네이 동화에서 맡았습니다. 초기 짱구의 연출진은 4명으로 이들은 전부 후지코 애니메이션을 함께 만들어온 동료였기 때문에 일대 감독인 홍고 미츠루를 필두로 하여 제작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때 홍고 감독은 원작을 최대한 살리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개그 애니메이션이지만 원작 자체는 일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작화와 연출에서 힘을 빼고 템포를 일정하게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원작 자체가 수위가 높고 과격한 개그가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연출에서도 힘을 주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릴 수 있어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 홍고 감독이 선택한 방식이었는데요. 짱구에 대해 홍고 감독은 컨트롤이 잘 된 작품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라면의 스프처럼 맛이 너무 진하면 한두 번은 맛있을 줄 몰라도 계속 먹다 보면 질리기에 딱 좋은 맛을 내는 것에는 자신이 있고 짱구는 그런 맛을 낸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고 감독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작품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게 했는데요. 특집편이나 극장판을 제작할 때는 TV판에서 억누른 창작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판을 깔아 주었고, 미즈시마 츠토무, 유아사 마사아키 같은 인재들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이 짱구라는 작품에 새로운 매력을 가져오게끔 그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아사와 달리 야생마 같은 스타일로 언제 폭주할 줄 모르는 미즈시마를 절제할 줄 아는 연출가로 성장시킨 것은 홍고 감독이 짱구를 연출하면서 얻어낸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홍고 감독이 아니었다면 짱구는 물론 정글은 언제나 맑은 디흐림, 크게 휘두르며 걸스앤 판처, 시로받고 감옥학원과 같은 작품들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재미난 애니메이션 이야기 RCJ.
유아사 마사하키도 병맛스러운 연출을 많이 선보였습니다만 미지시마 츠토무는 아예 병맛을 넘어 정신 나갈 것 같은 연출도 시도했을 정도기 때문에 사실 짱구의 B급 감성에는 미지시마의 영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감독을 맡게 되는 정글 하레나 도쿠로짱, 아자젤시, 감옥학원과 같은 작품들이 그리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연출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 짱구를 연출하며 홍고와 하라 감독에게 절제를 배운 이후의 작품들인 만큼 이전의 미즈시마는 야생 그 자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즈시마 츠토무가 짱구에 참여하게 된 것은 두 번째 극장판인 부리부리 왕국의 보물부터였습니다. 이 시기 미즈시마는 맛의 달인이라는 작품에서 연출로 데뷔했지만 자기 멋대로 슬랩스틱을 넣는 등 폭주하면서 원작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내 실직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홍고 감독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출 조수라는 직책을 부여하면서 팀에 합류시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짱구의 제작부는 TV판과 극장판의 경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즈시마는 자연스럽게 TV판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93화의 부리부리 왕국의 보물소개 편이지만 이 편은 연출 조수 때의 일이었고 제대로 맡게 된 것은 101화의 야구 구경하러 가자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113화의 수저 세트를 닦아요 편에서는 처음으로 콘티를 맡으며 본격적으로 연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즈시마는 TV와 극장판에 오가며 홍고와 하라 감독에게 연출가로서 가져야 할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행동거지나 배려하는 법, 대외적인 것,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포인트 등 훗날 미즈시마가 성공적인 연출가로 자리 잡는 초석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즈시마가 가만히 있던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초기에는 맛에 다른 일도 있었고 해서 얌전히 있었지만 몇 번째 콘티에서 미즈시마의 맛이 보이지 않네? 라고 홍고 감독이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관장 미사의 장면을 넣거나 복미선을 관능적으로 묘사하는 등 숨겨왔던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해 이번에 너무 까부는데? 억제해! 라는 말과 함께 전부 잘리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유명한 일화인 도라에몽 대나무 헬리콥터 사건도 미즈시마의 작품이었는데요. 도라에몽과의 콜라보 편에서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대나무 헬리콥터를 엉덩이 헬리콥터로 패러디한 것이 후지코 프로덕션으로부터 극 대노를 사 같은 제작사임에도 짱구팀과 도라에몽팀 간의 사이가 벌어지는 비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홍고와 하라 감독이라는 억제기 아래에서 전자 밸런스라는 것을 배운 미즈시마였지만 전체적인 구성보다는 개별 아이디어가 요구된 극장판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홍고 감독이 새로운 도전을 이유로 짱구를 그만두고 하라 감독의 1인 체제가 된 이후부터는 미즈시마의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일이 많아져 더욱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곤 했습니다. 미즈시마가 극장판 콘티에 처음으로 참여한 작품은 온천 폭발이었는데요. 약골랜드에서 3분 이내에 짱구 가족이 지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타겟을 짱아로 삼아 콘티를 작성한다거나 종반의 알몸 싱크로나이즈드와 같은 쌍스러운 장면들을 만든 등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온천 폭발의 동시 상영장인 메이드 인 사이타마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감독을 맡기도 했는데요. 감독이 된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에 영화 패러디, 엉덩이 댄스, 후니 알몸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때려박으며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라 감독도 폭주하는 경향이 있어 그에게도 억제기가 되었던 홍고 감독이 떠난 뒤로 짱구 극장판은 하라 감독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경향은 매년 심해져 앞서 미즈시마가 콘티에 참여하기 시작한 온천 폭발에서는 고질라, 나가시마 시게오와 같은 어른들만 아는 패러디를 잔뜩 등장시킨 탓에 결국 9.4억 엔이라는 최악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게 되어 시리즈 존폐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짱구가 메인으로 활약하는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프로듀서의 제안이 있어 마지막이니 서비스하자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짱구 극장판의 황금기로 이어지는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폭풍을 부르는 정글이 바로 하라 감독이 아이들에게 서비스한 작품이었는데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게스트 캐릭터의 수를 줄이고 메인 스토리도 단순하게 구성하여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거기다 미즈시마의 콘티와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중간중간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어른들이 파라다이스 킹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장면이나 짱구가 액션 가면에 불알을 뜯는 장면, 그리고 짱구 극장판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엉덩이 진군 장면이 미즈시마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엉덩이 진군은 앞서 소개해드린 엉덩이 헬리콥터나 엉덩이 댄스에서 알 수 있듯 엉덩이를 참 좋아하는 미즈시마의 독특한 감성이 잘 드러난 장면이었는데요. 온천 폭발에서도 잠깐 보여준 바 있는 엉덩이 걷기를 다시 한번 꺼내 이번에는 스케일을 키우고
다커에서도 힘을 줌으로써 리듬감 넘치고 박력 있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유아사 마사아키가 이러한 엉덩이 걷기를 보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건데요. 텍스 에어버리의 락업 바이 베어를 보고 엉덩이 걷기에 감명을 받아 언젠가 써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즈시마가 먼저 사용하면서 상당히 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작품이 될 줄 알았던 정글의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짱구 극장판 시리즈는 계속해서 제작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독특한 아이디어로 감초 같은 역할을 해낸 미즈시마도 그 공을 인정받아 메인 스태프로서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차기작 어른제국에서는 그 유명한 유치원 버스 추격신을 담당했는데요. 토요타 2000GT의 상징성을 고려해 너무 2000GT를 부시지 말아달라고 부탁받았으나 결국 오줌을 갈겨버리는 등 폭주하면서 하라 감독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설전투에서는 아쉽게도 작품의 스타일상 미즈시마가 활약하긴 어려웠는데요. 사극인데다 하라 감독이 진지하게 작품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끼어들거나 쓸데없는 짓을 할 틈이 없어 미즈시마의 감초 같은 아이디어는 대부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어른제국과 전설전투라는 2연속 히트작을 써낸 하라 감독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짱구 시리즈를 내려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즈시마 치토무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됐는데요. 평판이 좋은데다가 독특한 세계관을 구성한 두 작품 이후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미즈시마는 부담감이 상당했지만 오히려 두 작품이 아이들을 위한 작품은 아니었기에 아예 아이들만 사로잡겠다는 생각으로 불고기 로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불고기 로드에서 미즈시마는 즈콤이나 말시수와 같은 짱구의 정석적인 개그 대신 얼굴 극화 개그나 성적 개그를 반복해 사용했는데요.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런 개그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훈이를 괴롭히는 방식은 여전해 아이들끼리 밀고 하는 장면을 굳이 넣기도 했죠. 불고기 로드는 하라 감독이 일부 장면과 엔딩의 각본을 써주는 등 아직 부족한 미즈시마를 도와주었지만 차기작 떡잎마을 반범대는 온전히 그의 힘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지금껏 병맛 개그 위주의 콘티로 인지도를 얻은 미즈시마였지만 서부극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각본을 써내 개그 원툴의 연출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특유의 색깔을 지우긴 어려웠던 건지 쇼크를 준다는 의도로 마이크를 매질하는 장면을 넣거나 철수가 짱구의 백방을 갈기는 장면을 넣는 등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을 삽입하면서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떡잎마을 방범대를 끝으로 미즈시마가 신예의 동화를 퇴사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진 짱구와의 인연도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시리즈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함께 작업해온 홍고 감독과 하라 감독의 하차, 그리고 심의 강화와 소재 고갈 등 여러 이유가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짱구에게 있어 착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착한 아이가 되지는 않았으면 했던 미즈시마였기에 매년 짱구를 괴롭혀온 PTA에게 질려버린 것도 시리즈를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미즈시마 치토무마저 시리즈를 하차하면서 초창기 짱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온 주축의 시대도 저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짱구를 제작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성공시키며 짱구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는데요. 특히 미즈시마 치토무는 짱구를 떠나서도 자신의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여러 작품을 성공시켰고 그 결과 업계 탑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짱구가 아니었더라면 애니메이션을 계속할 수 없었을 거라는 미즈시마는 11년간 짱구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짱구가 있었기 때문에 미즈시마의 재밌는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미즈시마가 있었기 때문에 짱구 역시 재밌었던 만큼 언젠가는 다시 짱구와 좋은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판방을 놀아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쬐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안 사실 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